자, 그럼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,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항이 A,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이 있다고 하면, 자,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할 때 그 SN에 대한 식이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거거든요. 이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은 결국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둬야 되는데, 일단 가볍게 자, 이 공식의 유도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. 자, 그 합에 대한 값을 SN이라 불러줄 때, 그럼 이 식에다가 양변에 공비 R을 곱해가지고, 자, 좌변에다 공비 R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. 우변에다 공비 R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. 이 우변식 전체에다가 공비 R을 곱해준다 그러면 그 공비 R이 각 항에 분배가 되면서 AR도 나올 것이고 AR의 제곱도 나올 것이고 AR의 세제곱도 나올 것이고, 그런 식으로 AR의 N제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, 자, RSN은 식이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, 이 위의 식을 1번식, 이 아래쪽의 식을 2번식이라 불러주자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는 상황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 변끼리 뺄셈 해보자면, 좌변끼리 뺄셈 한다면은 SN-RSN이라는 결과 나올 텐데, 자, 그 결과를 SN으로 묶어서 정리한다 그러면 1-R에 SN 요렇게씩 정리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우변끼리도 그 위에서 아래쪽으로 변끼리 뺄셈 해주자면 없어질 거 쫙 다 없어지고요. 결국 남는 건 뭐냐면 A 남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AR의 N제곱도 남을 거라서 그 남는 것들을, 자, 또 A로 묶어서 식 정리해 주자면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요, 이 공비 R이 1이 아니라 그러면은 1-R의 값도 0이 아닌 겁니다. 그죠? 자, 그럼 이 상황에서는, 즉 1-R의 값이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양변을 1-R로 나눠주는 건 우리 자유고, 자, 그럼 그 식에서, 이 식에서 양변을 1-R로 나눠가지고 SN에 대해 식 정리해보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. SN은 1-R분의 A 곱하기 1-R의 N제곱이다라고. 자, 그리고 이 식에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본다 그러면 분모는 R-1 될 거고, 분자는, 자, 요 부분이 R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이 고쳐 적힐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 식도 유도해 볼 수가 있고, 그런 식으로, 자,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은 결과적으로 1-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-공비의 N제곱과 같이도 구할 수 있고, 또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. 자, 이 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둬야 돼요. 여기 보면은 N이 항의 개수라 적혀 있는데 더하는 항의 개수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이 얼마인지 알고 공비도 얼마인지 아는 상황에서 더하는 항의 개수가 또 몇 개인지 안다면은 그 셋을 가지고 요 틀에 맞춰갖고 그 등비 수열의 합을 우리 적절히 잘 구해낼 수 있다는 건데, 자, 요식하고 요식 굳이 두 식 모두 눈여겨봐둬야 될까요? 눈여겨봐둬야 됩니다. 왜냐면은 쓰임새가 좀 달라요. 예를 들어서 그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사용해주면 편하고요. 왜냐면 공비 빼기 1 자체가, 이 분모 자체가 이미 이 상황에선 양수일 거고, 그 다음에 요 파트도 값이 양수일 거라서 분수 계산할 때, 자, 양수가 많으면 당연히 계산하기 편하잖아요. 그죠? 자, 근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지가 않고 1보다 작다 그러면요, 예를 들어 공비가 2분의 1이라거나 또는 뭐 마이너스 2라거나 그래 버리면은 그 상황에서는, 자,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 요 식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. 왜냐면 1-R도 이때는 양수일 거고, 자, 그 다음에 식의 요 파트도 또 양수가 될 거라서, 자, 아무쪼록 공비의 값에 따라서, 자, 상황 봐가지고 요식을 이용할 때도 요식을 이용할 때도 있을 거니까 두 식 모두 눈여겨 잘 봐둬야 되겠고, 이 공식은 지금부터 잘 숙지해두면 되겠습니다.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. 자,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이와 같이 구하면 된다는 거 쭉 얘기해 봤는데, 공비가 1일 때는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? 자,
그 결과도 여기 적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공비가 1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애초에 공비가 1인 등비수열 자체를 볼 일이 잘 없는데, 자, 그 등비수열 합을 구할 일은 더더욱 잘 없을 거라서 그래도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죠. 공비가 1일 때는요, 자, 이 틀에 맞춰갖고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요. 왜냐면 공비가 1이면 여기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는 게 말이 안 되고, 애초에 그 전 단계에서 공비가 1이면요,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유도해 볼 수도 없어요. 왜냐면 1-r의 값이 0일 거라서 양변을, 이 식의 양변을 1-r로 동시에 나눠주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 공비가 1일 때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애초에 유도되지도 않고, 그리고 이 공식을 써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은 어찌 구하면 될 거냐. 예를 들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 생각해 볼까요? 그럼 첫째 항이 A인 상황에서 공비 1이기 때문에 둘째 항도 A일 거고 그 수열의 셋째 항도 A일 거고, 그런 식으로 가다가 제 n-1항도 A일 거고 제 n항마저도 A일 거라서, 자, 그럼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한다고 하면 A가 n개 쌓이는 구조가 나와서 NA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 공비가 1인 상황에 대해서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뭐 한 번 정도 참고 삼아 이해해 보는 건 괜찮은데, 우리가 너무 이 상황을 눈여겨보려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. 자, 이 두 가지 경우 중에는 당연히 우리가 보다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요 경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, 자,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거 또는 이거다라고 이 두 가지 식을 잘 눈여겨봐두면 되겠고요. 이제 이 공식을 적용하면서 등비수열의 합을 좀 구해보는 연습을 하러 갈 거예요. 자, 화면 넘겨서 그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.